네, 택배 노동자 과로사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이렇게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 측은 뭐 책임을 인정하나요? 일단 부인하고 보나요? 회사는 책임을 일단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병이 네. 있었다. 그다음에 뭐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숨지긴 했어도 과로사는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인가 보네요. 네, 그 한진택배 측 입장은 네. 이제 사망하신 김 씨가 평소 지병이 있었고 배송량도 네. 200개 내외로 적은 편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네. 김 씨 유족은 뭐 지병을 앓기는커녕 복용하는 약도 네. 하나 없었다. 네. 뭐 형이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간 기록이 있다고 하면 조금이나마 죽음을 인정할 여지도 있을 텐데 네. 지병이라든가 뭐 적은 택배 물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분노하게 됐다는 게 그 사망한 분 동생의 말입니다. 네. 한진택배는 이제 업계 1위 CJ 대한통운보다 그 담당하는 배송 구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네. 같은 물량이라도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이 대책위의 설명이고요. 네. 대책위에 의하면 올해 사망한 택배업계 종사자는 총 10명이고 네. 지금 그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회사 해명에 따르더라도 어쨌든 그럼 지병이 있는 걸 알고 일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게 뭐 과로사 같은 거가 아닌 건가요? 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과로사에 해당합니다. 지병이 있다 하더라도 과로사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네. 산재로 인한 사망 사건을 다룰 때 네. 지병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산업재해로 인정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병이 네. 있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이 안 될 가능성도 물론 있어지긴 합니다만. 네. 근데 지금같이 지병이 있었으니 산재사가 아니다 이렇게 네.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지병이 네. 있었는지 여부 등도 나중에 따져봐야 될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이제 적용 제외가 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네.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적용 제외 정부가 뭐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고용노동부는 그 이제 이 고용노동위기 대응 네. 태스크포스 대책회의에서 CJ 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주요 서브터미널 40개, 네. 대리점 400개를 대상으로 해서 뭐 과로 등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긴급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면서 이제 6천여 명 택배 기사에 대한 면담 조사도 병행할 계획인데요. 네. 원청인 택배사 그리고 대리점이 택배 기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이행했는지 네.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 그리고 위반 사항이 나오면 의법 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 숨진 택배 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과 관련해서도 네.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원래 이 택배 기사를 포함한 네. 특수고용직이라고 합니다. 흔히 네. 특고라고 하는데요. 네. 이 14개 직종은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입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 신청해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택배 기사가 네. 뭐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본인은 산재보험 적용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대외적인 이미지 문제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 등의 문제 때문에 아예 업체가 압력을 넣어서 네. 산재 적용 대상 제외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비는 20%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요. 네. 지금 이 김원종 택배 기사의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의 필적이 네. 본인의 것이 아니라서 대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사망한 사람이 어떻게 산재 적용 뭐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서 냈다는 건가요? 이게 이제 사망한 무렵에 한 것이 아니라 택배 기사로 입직한다고 하는데요. 채용이 돼서 취직이 되는 단계, 그 단계에서 미리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회사 측에서. 그다음에 아예 회사에서 대필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송현석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얘기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입직을 하면 회사에 들어가면 그거를 쓰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거를 상당 숫자는 뭐 제가 지금 이제 택배 기사로 취직을 했다 그러면은 그 이미 지점에 있는 지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신 쓴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상당 숫자가 입직할 때 그거를
뭐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다치고 뭐 부상에 그친 경우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뭐 죽었는데도 나는 산재 적용을 안 받겠다. 이걸 노동부가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인 건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간은 그대로 받아들여 줬다는 겁니다. 네. 택배 과로사 문제 해결 단체들의 주장에 의하면 네. 신청서가 이렇게 접수되면 네. 노동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네. 회사 측 확인만 거쳐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회사 측은 노동자와 사전에 합의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미리 작성한 것이다. 이러면 뭐 특별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고요. 네. 부상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사망의 경우도 그래서 그냥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송현석 공동소장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고를 회사한테만 받는 거예요. 사측한테만. 이런 사측에서는 뭐 했다고 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지금 산재보험 증액 신청도 처음에 사측에서 얘기할 때는 그거는 그 김원정 씨가 직접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는 아닌 거죠. 그것도 이렇게 좀 그 관련 노동자가 돌아가시고 그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이 되니까는 여론화되니까는 이런 것도 좀 드러난 거지.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 뭐 노동부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이재갑 장관은 지난 16일에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의 공동조사단이 대필 의혹 대리점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법한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소급 징수해야 되겠죠. 소급 징수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그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전수조사해서 대필 의혹 등이 있거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것이고요. 특히 적용제외 비율 신청이 높은 대리점이 있는데요. 그런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신청 과정에서 사업주가 강요한 것은 아닌지 등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뭐 강요를 했거나 대피를 했다 그러면 이게 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 신청을 강요하면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필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하고 동행사가 되는데요. 강요죄는 과연 그게 이제 강요에 이를 정도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것이고요. 회사로서는 그냥 그렇게 권유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반론할 것이고 회사 근로자로서는 사실상 거절하기가 어려웠다라고 보여진다면 강요가 인정될 소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문서 위조의 경우에는 회사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써내라라고 얘기해서 대피를 한 것이지 그렇다면 사문서 위조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노동자가 써서 내라고 했다면 사문서 위조가 아니기는 한데요. 그런 것인지 아니면 써서 내라고 한 것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을 다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과로사 그리고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논란 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은 택배기사가 택배만 배달하신다면 과로 문제는 훨씬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 돌아가신 분 얘기에 의하면 새벽 5시에 퇴근했다가 다시 새벽 뭐 거의 잠도 못 자고 다시 나가서 물건 분류하는 작업, 소위 까대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라는 취지의 그 한탄하는 문자를 보내고 그 뒤에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일단은 그 아무리 특수고용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소위 까대기에 해당한다는 물건 분류 작업 부분을 그 택배 노동자의 업무에서 제외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해서 따로 수당을 책정하거나 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들어오기 전에도 좀 얘기했지만 택배 차량 어디 서 있거나 이러면 뭐 불법 주정차라고 되게 화가 나고 이랬던 적도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뭐 진상조사랑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